안녕하세요. BNT입니다. 자, 오늘은 레이어 제로의 대항마로 손꼽히고 있는 워멀 애드작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해당 프로젝트는 유트로의 크립토 서바이벌님께서 텔레그램 내용에서 글을 먼저 공유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디스코드 얼리롤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잠깐 열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저들이 몰리고 이래서 약 6시간 정도만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는 디스코드에서 롤을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모더 말로는 그 롤이 크게 뭐 역할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초기 서포터로서 뭔가를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배지 정도로만 기대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그걸 놓쳤다 해가지고 뭐 큰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프로젝트가 현재 투자받은 내용들이나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일단 우리가 에어드랍 작업을 할 때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 기반 호환되는 체인이 아닌 것도 포함해서 총 14개 그 이상의 체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브릿지 프로젝트인데 해당 프로젝트는 나온 지 좀 됐습니다. 이게 레이어 1 전쟁이 치열할 때 나왔던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 솔라나랑 테라까지 지원을 해서 여기에 트랜지션이 매우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를 같이 테라 상승과 솔라나의 상승분을 먹고 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었는데 반대로 솔라나랑 테라가 몰락을 해버리면서 덩달아 같이 파산의 위기까지 흘러갔었습니다. 그 뒤로 나서 점프 크립토 이제 벤처 캐피탈에게 구제까지 받고 다시 살아나서 현재는 최근에 5천만 달러의 투자까지 추가로 받아낼 정도로 성장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제로도 뭐 11월, 12월 에어드랍을 뭐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조만간이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위몰 프로젝트가 동시에 주목받는 이유도 솔라나가 다시 살아나고 그 동시에 이 논 EVM 체인까지 지원한다는 그런 프로젝트가 현재 기술력도 인정을 받고 추가 투자까지 받아서 굉장히 많이 유저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프로젝트도 어떻게 보면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레이어 제로 에드작과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다양한 체인을 사용한다든지 브릿지한 금액, 횟수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에어드랍을 뭐 무조건 준다기보다는 토큰 발행이 이루어질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은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이제 위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리네가 아니라 레이어 제로처럼 정말 기계적으로 뭐 높은 금액으로 브릿지를 한다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체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지갑도 굉장히 많고 넣어 놔야 할 토큰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지얼리를 통해서 위월 브릿지에 대한 간략한 이제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지얼리 관련돼서 먹여준 기억이 크게 없죠. 근데 최근에 뭐 ZTX가 지얼리를 통해서 퀘스트를 완료만 했어도 몇십만 원 먹여줬던 것처럼 위월도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간략하게 찍먹 정도만 해두시고 뭐 매일 이제 추적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번만 체크인 해주고 퀘스트만 한 번씩 쭉 풀어주시면 됩니다. 퀘스트 정답은 제가 유튜브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뭐 사이트 접속해서 뭐 한다든지 트위터 팔로우 한다든지 버튼 눌러서 클레임 하시면 되겠죠. 뭐 사이트 들어간다든지 방문하는 거, 페이지 방문, 그리고 클레임 하시면 되고 그렇게 간단하게 한 번씩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포털 사이트죠. 여기가 이제 위멀 브릿지를 사용하는 토큰 브릿지 사이트입니다. 여기가 공식 브릿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른 DF들도 많이 있지만 거기서 사용하기까지 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머리가 아프죠. 여기 그렇게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공식 브릿지만 몇 번 사용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해당 사이트에서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가이드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왼쪽에 소스 체인 내가 만약에 왼쪽에 자, 바꿔서 BNB 체인을 놓도록 하고요. 저는요. 도착 체인을 수위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수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EVM 체인이 아니죠. 그럼에도 연결해주는 그런 현재 브릿지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 그리고 도착할 자금을 선택하는 겁니다. 타겟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BNB 체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베이스 뭐 아발란체 이런 것들은 EVM 호환되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마스크를 활용할 수 있는 토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측에는 EVM 되지 않는 것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세이라든지 아니면 솔라나, 수이 뭐 있죠 여러 개 그런 체인들은 여러분들이 해당 지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좀 지식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이 같은 경우 했을 경우야 일단 커넥트 버튼 눌러서 왼쪽에 나는 이제 메타마스크에 BNB가 있기 때문에 메타마스크를 연결해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토큰 선택에 BNB 토큰을 선택할 겁니다. 자, 그리고
수량은 0.1개. 자, 그러면 내가 메타마스크에 있는 BNB 체인, BNB 토큰을 0.1개를 보낼 겁니다. 어디로요? 수의 지갑으로요. 자, 그리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수의 지갑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커넥트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의 지갑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수의 월렛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금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자, 도착 체인에 이제 수의 지갑으로 랩핑된 BNB가 0.1개 도착할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넥스트 버튼 클릭. 자, 그리고 트랜스퍼 버튼 클릭. 자, 그리고 컨펌. 자, 여러분들이 소량으로 진행하실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방법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뭐 또 자금을 옮기든지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위멀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EVM 체인들을 엮기 때문에 한 번에 큰 금액씩 옮기는 건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리딤 토큰이라고 이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 클릭. 자, 그러면 받는 체인의 수위를 가스비로 사용하게 되고요. 소량을. 그리고 랩핑된 0.1개의 BNB를 받는다. 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어프로브 클릭. 자, 그랬더니 수위 지갑에 보니까 랩핑된 BNB가 0.1개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이제 반대로 만약에 하고 싶다. 자, 그럼 트랜스퍼 무어 토큰 버튼 눌러서 다시 홈 화면에서 여기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수위에서 BNB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셀렉트 버튼 클릭하고요. 수위가 아니라 랩핑된 BNB 있죠? 수위도 보내도 되고 다양한 토큰 또는 다양한 체인 다 활용할수록 좋습니다. 랩핑된 BNB 눌러줬고요. 0.1개 넥스트. 자, 그리고 당연히 메타마스크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넥스트 트랜스퍼. 자, 그럼 랩핑된 BNB를 메타마스크로 가져오는 겁니다. 자, 컨펌. 그러면 당연히 내 수위 지갑에 수위가 들어 있어야 되고요. 수위 가스비 들어가죠. 자, 어프로브 버튼 클릭. 자, 그리고 리딘 버튼 마지막으로 클릭. 그럼 메타마스크에서 트랜잭션 확인해 주겠죠. BNB 체인의 BNB도 수수료로 나갑니다. 컨펌. 그래서 도착과 출발 체인 모두 다 각각 가스 토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았다는 트랜잭션도 떴고요. 도착 체인의 스캔도 확인이 가능하고 내가 받은 토큰을 메타마스크에 또 추가할 수 있는 방법까지 버튼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위 체인을 사용한다든지 다양하게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BNB 체인으로 수위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세이라든지 솔라나도 보내도 되겠죠. 다양한 체인들을 사용해서 도착 그리고 출발 다 왔다 갔다 다양하게 체인들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레이어 제로가 거의 유사하다 보면 되는데 단지 레이어 제로는 메타마스크 안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 위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양한 지갑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 브릿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트랜잭션을 좀 적당히 남겨두실 걸 추천드리겠고, 뭐 이것을 가지고 얼만큼 해야 되냐, 뭐 어느 정도 큰 금액을 움직여야 되냐, 이 부분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소량으로 그냥 몇 번 계속 시간 날 때마다 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얼리는 그냥 찍먹용으로 퀘스트 한두 번 해두는 것까지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레이어 제로 대항마 웜월 애드 자극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레이어 제로가 에어드랍을 뭐 줄 것처럼 하더니 아직까지 안 주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롱의 댓글을 좀 많이 달고 있고, 제가 최근에도 이제 영상으로 가이드 드리고 있는 리니아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가스가 비싸다. 수수료만 빨아먹는다라고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프로젝트들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입을 높이기 위해서 마케팅을 또 해야 되고 유저들을 이렇게 끌어모으고 있는 거에 있어서 개미들만 좀 힘들어하는 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에어드랍 작업이라는 것은 결국에 사실 이제 공짜라는 개념으로 지급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로만 너무 기대하시면 에어드랍 작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참을 수 있는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만의 그런 확고한 또 신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확신이 들었다면 뭐 인플루언서들 말들 뭐 100% 믿을 필요도 없고 내가 하고 싶다 한 만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2 에어드랍 작업만큼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에어드랍 작업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일단 코인판 자체가 흐름이 워낙 빠르게 또 변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적응하는 유저들이 또 빠르게 돈을 버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에어드랍 작업을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MT였습니다.